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거란 요나라죠. 그쪽 왕의 계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사진이라는데 사진이 아니고 실물입니다. 이 칼은요. 실물이고 이 칼이 좀 약간 마디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실제하고 똑같이 제작을 한 건데, 여기 손자루 이쪽 빼고요. 실제 칼이고, 요 뒤에 그림은 야율배, 황태자의 그림이에요. 황태자. 물론 나중에 이제 비운이 황태자가 됐지만은, 어쨌든 돌력이라고, 태조 야율하고 장자, 큰아들이죠.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실제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너무 흐리게 돼 있어갖고 잘 안 보이거든요. 흐릿해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거의 실물하고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그리고 여기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요양을 고성이라고 했다는데 고유명사가 아니고 옛성, 고성, 요양 고성.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요양 고성, 고성으로 불렀다. 요양을 고성이 옛 성이죠, 오래된 성.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작하다가 말하는데 태조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이 장자가 황태자였는데 그게 이제 916년 황태자가 됐는데 이 병권을 저기를 줬어요. 이 둘째 아들. 내리사랑이라 할까? 이게 뭐 아무래도 태조의 뭐 사이너스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태우가 이쪽을 더 좀 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지 말이야. 그래서 천하병마 대원수 직위를 줬어요. 천하병마 대원수인데 실제 호칭은 뭐 대원수 정도로 약칭으로 대원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은 이제 다른 데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태종이 말이에요. 갑자기 중간에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죽었는데 저기를 안 남기고 죽었다. 예? 계승조서를 안 남기고 사망을 했어요. 그 란청이라는 데서. 그래서 다들 놀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았고 있죠. 아들이 아니라 황태자의 아들이죠. 황태자의 아들은 이제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 후계에 올랐어야 되는데 태종이 자리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요걸이 이제 왕이 올랐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 뭐 비슷하게 자리를 뺏겼다 이런 느낌을 갖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피신했죠. 물론 이제 처음에 동단왕을 임명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피신했고 어쨌든 비윤 황태자가 됐는데 그 아들인 올력은 그러니까 요리한테는 이제 조카가 되겠죠. 태우한테는 손자가 되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쿠데타는 아니지만 쿠데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망을 했는데 수도에서 사망을 안 하고 란천인데 사망을 했는데 이 소식을 알고 움직였죠. 손자 올력이 움직였어요. 자기 친구가 안단인데 그때 이제 남원대왕이 있었는데 남원대왕은 야율 모는데 성이 다 야율씨예요. 남원대 대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호가 포악하니까 셋째 아들 있죠. 영광왕이 즉위해야 된다. 영광 올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건대왕은 망설였어요. 왜냐면 섣불리 잘못했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때 줄을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거절을 못하고 일단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태우한테는 비밀을 냈다고. 왜냐면 태우가 알면 틀림없이 셋째 아들 태우가 알면 틀림없이 이호를 즉위시킬 거다 해가지고 태우한테 비밀로 하고 안단이 이제 무슨
권모술수를 썼냐면은 거짓말로다가 이호가 죽었다고 거짓 선동을 했어요. 이호가 죽었다. 그러니까 군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군대가 쉽지 않잖아요. 실권을 태우가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호가 사망할 때 거짓말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 진양성이라고 있었는데 진양성 거기서 그 태종이 그 시신 있잖아요. 시신당 운구 거기서 바로 즉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대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위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사실이 이제 태호한테 알려지니까 이제 대발한 거 아니에요? 그 태호가 그 자기 셋째 아들 있죠. 이호시켜서 거기 보냈죠. 파병했죠. 거기 저기 하러.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는데 1차전이 태덕천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 올력이 이호군을 격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로운 군대를 이기기는 어렵다.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호가 포악한 데다가 이 안다는 천의와 인심은 그 올력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태호한테 얘기할 때. 그래서 1차전은 이제 올력이 이겼고 이건 이제 오픈 게임이고요. 2차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병력이 몇십만 대군끼리 이제 붙였는데 이때 내란이 발생할 위기에 있죠. 내란. 그래서 한 고륙상쟁이라고 하지만 한 20%는 고륙상쟁이 있었던 거로 봐야 돼요. 왜냐면 1차전이 이미 이제 싸움이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은 이제 본 게임인데 여기서 완전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내란 상태에 이제 들어갈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근데 숫자는 여기가 많았어요. 태우 쪽이 많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의로운 군대가 좀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올려기가 그 뭐라 그냥 까마귀에 비유를 했어요. 이쪽 분은 숫자만 많지 그 자신 있다, 그 자신감을 내보인 거죠. 숫자만 많다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그 2차전을 앞두고 이 안단이 그 이호 올려기 친구인데 그 뭐라 그랬냐면 이호가 포악하고 이호가 포악한 것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안단이 설득할 때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를 설득을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그 태우하고 이제 손자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태우는 할머니죠. 여기 올려온 이제 손자고 할머니와 손자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건이 대치했는데 이때 그 중간에 여기서 일을 조정하려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화해를 시켜보려고 안단이 나섰어요. 나섰는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올력이 할머니한테 이제 항변을 한 거죠. 왜 즉위 안 시켰냐고. 그때 안단이 얘기를 했죠. 뭐냐면 그 천의와 인심이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주변 그 분위기나 그 여론이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니까 이 태우도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안단의 제안을 받았어요. 천의 인심이 이쪽에 있으니 이쪽 어떻게 하겠냐 이쪽으로 그걸 이제 권유를 하니까 태우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 태우가 누구야 이호한테 그 얘기를 했죠. 자기는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자기 저기가 아니다 이거죠. 이호 너에게 있는 거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 내전 이제 초기에 발생했지만 1차전은 이제 끝났고 2차전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둘로 갈릴 상황인데 이때 그 안단이 나서 중재를 했고 이 민심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 민심이 이쪽 그 손자 올력한테 다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군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막상 그 대전에서 지게 되면 자기들 다 위태로운데 근데 이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이호란 그 셋째를 이호가 이쪽 편에 있는 그 저기 대신들 있잖아요. 가족들 모두 전부 죽이겠다고 모조리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안단이 그 중재를 잘 해가지고 일단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황희는 있죠. 그 아까 그 손자 영광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광왕 올려가한테 일단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세종으로 등극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그러는데 그래서 이 원래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임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우리 신라도 그런 적 있었고요. 뭐 헌강왕인가 정광왕인가 뭐 우리 신라 때도 그런 적 있었고 그 금나라도 그랬죠. 금나라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임금을 하고 또 그 아골타도 원래 오화석에다 아골타가 하고요. 또 아골타도 태조에다가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동생한테 줬죠. 네. 그래서 이 형제 상속이라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거란이 내전이 대규모 내전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내전으로 발생할 상황인데 이제 몇십만 대치하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안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그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참모인데 이쪽 편에 섰죠. 저기 올력 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이호는 인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태우가 그렇게 밀어주려고 애를 써도 주변 참모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태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주변에서 이미 민심이 기울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태호도 그 손자한테 그 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얘기가 그래요. 그쪽 안단도 얘기하게 이게 이 그 자리가 아니 보위가 어디 뭐 다른 저기한테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야율시인데 어차피 한 이쪽 우리 야율 쪽 안에 있는 거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셋째 이호에 가나 올력에 가나 다 그 저기 할머니 저기 선왕이 다 자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여기서 뭐 쿠데타나 반란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황희가 뭐 삼촌에 가느냐 조카에 가느냐 뭐 이런 적인데 결국은 저기 이쪽에 저기 제이가 그 이 손자인 올로야한테로 갔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 뭐야 거란 정리하기 두 번째 그 황해 기승 관련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